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후부장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은행 주식들 가운데서 대장주 역할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통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 뭐 플러스 0.6%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엊그제 크게 급등하면서 16.59%를 마감했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선반영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슈 악재들이 결국은 카카오 계열사였고 또 카카오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들 또는 외부 문제들 여러 가지 뭐 검찰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카카오도 다소 안정을 좀 찾고 있고요. 실제로 뭐 검찰 조사들 결과들도 이제 차후에 나오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의 당장은 어떤 뭐 악재가 되기보다는 카카오 계열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 정도에서 그냥 박스권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크게 큰 폭으로 다시 대외 변수 때문에 악재로 크게 낙폭을 키워서 급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카카오 주식들 계열사들 주식들도 저는 안정적으로 일단 바닥을 잘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카카오뱅크가 저는 성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 부분은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예. 자, 다른 주식들, 은행 주식들 뭐 KB금융이라든가 여기 시가총액 탑입니다. 은행 주식들 가운데서는 시가총액 탑입니다. 자, 이 주식들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째깐째깐하게 움직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예. 그냥 큰 틀에서는 추세 타고 움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변동성 자체는 매우 작다. 보통 뭐 1%, 2% 정도에서 작게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나마라도 요거 조금 움직였었던 게 요렇게 좀 크게 움직여 보이는 것들이 3%, 4% 정도입니다. 자, 엊그제 며칠 전에 나왔었던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고가가 5.89%입니다. 5%대 올랐어요. 그러니까 카뱅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엄청 작게 보여지죠. 자, 뭐 KB금융뿐만 아닙니다.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은행 주식들은 배당주인데다가 고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박스권 틀에서 움직이는 정도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이들 은행 주식들 가운데서 가장 매력 있는 주식이 바로 카뱅인데, 카카오뱅크의 이런 매력들 잠깐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일단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시중 은행 대비해서 뭐 지점이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다 장점이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카뱅 이렇게 차트를 좀 그려놓고 보겠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나온 내용들로만 놓고 보면 올해 이제 그 반기 보고서 기준입니다. 일단 월간 이용자 수가요. 월간 이용자 수가 1792만 명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시중 은행들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174만 명 이상의 고객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 수신 규모 자체가 지금 뭐 한 43조 정도, 지금 좀 더 늘었죠. 그 다음에 여신 규모가 지금 34조 정도, 지금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들의 자본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증권 계좌 개설, 뭐 주식 계좌 개설, 그다음에 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계좌 개설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630만 개, 630만 개의 계좌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휴사 연계한 대출, 뭐 누적 실행액도 6.3조, 3조 규모. 그다음에 14세대, 14
1418 세대에 있죠. 이 세대를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라고 해서 이 계좌도 또 1700만, 170만 구자를 개설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요,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 대비해서 카카오뱅크의 장점들이 우리 고객들, 우리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고객들의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당연히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AI 기반의 상담 챗봇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죠. 과거 이미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빠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동사의 이런 그 성장성 부분들이 시중 은행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빠르게 더 급성장하느냐인데, 앞으로 이런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으로 성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에 대비해서는 월등히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중 은행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영업점, 점포들을 계속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본점과 영업점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소도시나 저기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점 축소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나 서울 이쪽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 유지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가 없는 우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혜택들을 결국은 누구한테 돌려준다?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뭘로? 이자로. 네, 높은 이자로 돌려주고 있고 또 낮은 수수료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곳은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카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수수료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출을. 예, 특히 주담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카뱅의 월등히 우리 뭐 젊은 층이라든가 연령층별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전 연령대에서 고객 저변 확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 특히 이제 올해 3분기 연령별로 이제 그 고객 확대된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특히 전 연령층에서 다 증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그리고 50대 연령층에서 10% 이상이나 증가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향후의 성장성에 분명히 굉장히 이득이 된다. 높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중 점포도 더욱더 사라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카카오뱅크에 대한 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더라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개 이제 그 시총 규모로 좀 볼 텐데, KB금융 보겠습니다. KB금융 보세요. 위에 단이 외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 지수를 이렇게 크게 흔드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포지션이 많이 차지합니다. 주가 급등할 때 이렇게 쭉 내려 눌렀을 때, 그리고 다시 시세가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매수세를 늘리지만 외국인은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샀다가, 그쵸? 그 규모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 매도세가 KB금융, 외국인이 누적 매도세가 높고 기관들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지주 보세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쭉 샀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꾸준하게 은행 주식들을 누적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의미 없으니까 그냥 안 볼게요. 네. 또 아래 볼게요. 또 하나금융지주 쭉 그냥 내다 팔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쭉 꾸준하게 그냥 사들이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카뱅 볼게요. 카뱅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분들. 네, 보세요. 카카오뱅크 최근에 약 250일 데이터니까 약 1년 데이터예요.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우하향했고, 횡보했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최근에 카카오 이슈들이 자꾸 불거지면서 8월, 9월, 10월 달 쭉 그냥 내려 눌렀어요. 보시게 되면 오히려 내려 눌렀을 때 누가 더 많이 샀죠? 네, 외국인들이 쭉 사들였고, 최근에는 누적 매수량은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큰 폭으로 사들이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다. 매도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관들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 쪽에서 최근까지 쭉 그냥 내다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요,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특히 이 세력들인 이 외국인 입장에서 미래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이 주식을 꾸준히 담아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 세력들이에요. 꾸준하게 담아가면서,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꾸준히 담아가면서 카카오뱅크의 지금 배당 성향이 아직 낮으니까 지금 보세요. 자, 연간으로 놓고 볼 때 배당이 아직 뭐 80원 정도 수준이고 0.03% 정도예요. 아직도 너무나 낮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 112원, 151원, 157원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세력들은 기존에 있었던 시중은행들보다는 카카오뱅크를 꾸준하게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지금 시중은행들이 4에서 5% 규모로 지금 주식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현금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카카오뱅크가 나중에 이 정도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높게 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 주식들 가운데서 대장 주식 바라보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겁니다. 어떤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주식은 어떻게 해라? 꼭 트레이딩을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팔고를 하셔라. 매매 신호가 너무 뚜렷하게 잘 나와주니까. 그냥 롱 투자하지 마시고, 화살표 매매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좀 만들어가고, 사고팔고를 좀 하면서 내 계좌도 안정적으로 좀 불어나는 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차후에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한 5천만 원 이상, 1억대 이상, 뭐 몇 억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 전체를 큰 틀에서 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본 규모가 예를 들어서 너무 크니까, 너무 빅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0%에서 30%만 비중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억이다. 5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만,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그 정도로 운영하셔야지 이 5억이라는 자산 규모가 금방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이 규모 자체가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 효과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그만큼의 변동성을 주고 그만큼의 거래량 물량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사고팔기 좋다. 변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런 변동성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향후에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굉장히 매력있고, 향후에 이런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뱅크 저렇게 분기 배당하고 나중에 이제 분기 배당으로도 바꿀 거니까 그런 배당 성향들 바뀌고 높아지고 분기 배당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카카오뱅크의 좋은 모습들을 이미 나중에 뉴스 기사로 볼 때는요,
이미 카카오뱅크 주가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호재들은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많이들 나오거든요.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잡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고 꾸준하게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라? 사고 팔고 잘 매매하시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분들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 체험 신청을 하세요. 무료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체험 신청을 통해서 매매 신호들이 나가니까, 종목별로 매매 신호들이 나가니까 무료 체험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실제로 화살표 매매 신호들을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검색식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조건 검색식이라고 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 문자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해라? 카카오뱅크를 꾸준히 매매 신호를 보고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호가 최근에 11월 1일 발생했고요. 아직까지도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타이밍들을 보고, 제가 의견 드리는 걸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의견 드렸으니까요. 지금 오늘은 뭐 이중으로 제가 중복해서 일단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짧게 줄이고요. 중요한 거는 카뱅에 대한 이런 트레이딩을 잘 해 나가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갔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화살표 매매 신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유료 회원들만큼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신호들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좋은 내용 또 가져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